이슈 플러스입니다. 오늘장 흐름 일단은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단이 조금 지지되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산적해 있는 이슈들 무엇인지 정리하면서 전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에서는 첫 번째는 역시 시장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2000선을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이슈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본의 지진 소식이 주말에도 연일 계속해서 전해진 바가 있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에서 그에 따른 반사 이익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하나씩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지난주에 흐름이 좋았었던 삼성생명이 오늘장 급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대감이 사라진 것인지 점검해 볼 거고요. 그 밖에 종목별 이슈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해서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지푸스의 저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스피는 2000선에서 또다시 고비를 맞이한 바가 있습니다. 굴러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다시 한번 바위를 산 위로 끌어올려야 하는 형벌이라는 거죠. 2000선에서 오늘 이탈하며 코스피 시작을 했다가요. 다시금 낙폭을 좀 줄인 채로 2000선 위로 올라온 양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부진 속에서는 역시나 유가 하락과 엔화 강세 변수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펴봐야겠죠. 일단 17일에 끝이 난 카타르 도하의 감산 합의가 불발이 됐다라는 소식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산유국 회원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감산 합의를 좀 찾지 않을까 기대감이 약간은 있었습니다만 일각의 우려의 목소리대로 결국 감산 합의가 불발로 끝이 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동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면서 아예 회의에 불참을 했었고요. 이에 따라 이란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할 이유가 없다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강한 의견으로 인해서 결국 불발 소식이 전해진 거죠. 국제유가가 장중 7% 이상까지 하락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결국 6% 정도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유가가 하락하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이것은 결국 엔화 강세와 또다시 맞물리게 됩니다. 이 주말 사이에 있었던 또 한 가지 소식은요. G20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전해진 내용인데요. 일단 미국의 엔화 강세 그냥 용인할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 등이 나오면서 엔화 강세 지지 발언이 나왔고 결국 안전자산 심리를 다시 한번 부추기게 된 겁니다. 위험자산 심리는 약해됐고 안전자산 심리가 강화되면서 엔고는 또다시 촉발되게 된 거죠. 이 때문에 전반적인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0선 위까지 단숨에 좀 빠른 시간 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여전하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시장에서 기대하는 요소들이 있죠. 바로 이번 주에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기업들은 금융이나 화학, 에너지, 건설 쪽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실적 기대가 조금 높다라고 거론이 되는 종목군입니다. 이들 실적에 대한 체크가 좀 뒤따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배당주입니다. 보통 4분기쯤에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거론이 되는데 최근 들어는 1분기부터 꾸준하게 거론이 되고 있죠. 여러 가지 요소 등이 있습니다. 일단 내일 있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동결로 많이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안에는 그래도 금리를 한번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안에는 미국 역시 금리를 올려잡지 않을 것이다. 결국 2분기의 키워드는 저금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3분기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3분기는 미국이 금리를 올려가게 된다면 글로벌 경제에는 변동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2분기와 3분기의 키워드인 저금리와 변동성의 이 교집합에서 살아남을 만한 부분이 배당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1번 기대인 실적 기대와 배당주에 대한 기대를 모두 가져가는 것을 대형 지주사로 꼽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당 매력과 실적 기대를 충족할 대형 지주사 한화나 두산, LG, SK 등의 종목군들 최근 들어 주가 흐름도 좋았던 만큼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을 믿고 투자해도 괜찮은 것인지 잠시 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본 지진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에 쇼크를 초래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 생각보다 좀 크게 밀려나고 있고요. 그 때문에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서도 또 분주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의 재앙을 우리나라에서는 또 수혜로 찾는다라는 건 참 씁쓸합니다만 과거 대지진 사례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좀 다뤄볼게요. 과거 일본에서 끔찍했었던 대지진은 크게 한 두 번 정도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1995년 1월에 있었던 한신 대지진과 2011년도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었죠. 그 당시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엔화 가치가 급등을 했었다라는 거겠죠.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채권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재앙이라던가 혹은 천재지변이 발생을 됐을 때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는 성향이 있죠. 결국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엔화 강세가 조금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한신 대지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한 3개월 만에 엔화 가치가 20% 정도 올라섰고요. 동일본 대지진 때도 3개월 만에 한 6%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엔고 현상이 있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최근의 분위기와 맞물려서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일단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두 번의 큰 차례 지진이 있었을 때 한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조금 올라가는 성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괜찮았던 종목들로 봤을 땐 자동차나 화학 그리고 정유 쪽에서 대체 효과를 누렸다라고 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 현대차와 도요타의 주가만 봐도 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당시에 현대차의 주가는 크게 치고 올라갔고요. 동시에 도요타의 주가 흐름은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도요타의 대규모 리콜 소식 등이 하반기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일본 지진에 따라 엔고에 따라 그 영향은 분명 받았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자동차 쪽에 산업 타격이 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화학이나 정유 쪽에서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다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분석을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는 동부 지역의 타격이 상당했었는데 그 지역에 정유나 화학 시설 설비가 좀 많았었다라고 해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유나 화학 쪽의 생산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내 한국 증시 자체로는 미치는 영향 크지 않겠습니다만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혜주, 대체 효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니의 생산 라인이 타격을 입으면서 소니가 애플에 납품하던 것을 삼성전자가 대신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전자도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에서 타격이 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진의 피해가 크지 않았던 다른 지역에서도 자동차 부품 공급이 되지 않아서 생산 라인의 차질을 빚게 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등의 자동차주가 오늘 오름세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노동절 특수를 앞두고 벌어진 지진이고 엔고 현상이다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 요커들이 일본을 대신해서 한국을 선택할 것이다. 한국으로 방향을 돌릴 것이다 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호텔 관련주, 면세점이나 레저 관련주들의 움직임 또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도로가 붕괴되고 교량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그 때문에 지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시멘트주 올라가고 있고요. 교량 받침이라던가 교량 등을 만드는 내진 설비 업체들도 오늘 주가 흐름 강세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거론되는 종목군들은 살펴봤고요. 하지만 시장의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으로 즉시 대체 효과가 나타나진 않을 것이고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는 좀 지양해 봐야겠죠.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인지 잠시 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생명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네요. 지난주 흐름은 괜찮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 오늘 들어서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상승분은 모두 반납하고 있죠. 어떤 기대감이 있었다가 사라진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선거 이후에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부각이 됐고요. 그 때문에 금융지주사 전환이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각종 기대감 속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삼성생명의 지금 현황은요. 삼성화재나 증권이나 카드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 특히나 카드의 지분은 15일에 0.01% 추가로 지분 매입을 보이면서 그래 삼성생명이 결국 금융지주사로 전환할 거야. 이런 기대감을 조금 더 키워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이런 얘기는 계속돼 있었죠. 삼성생명이 2015년 10월부터 자사주를 삼성전자와 함께 매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생명 측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것을 소각하지 않았었죠. 다른 금융 계열사들의 지분 매입 이후 소각하지 않았던 것도 함께 맞물립니다. 왜냐? 금융지주사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 계열사들의 최대 주주여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거론됐었던 시나리오 하나를 보면요. 삼성생명이 인적 분할을 할 것이다. 금융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나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금융지주사 전환의 마지막 관문인 이 삼성전자의 지분 7.6%를 5% 미만으로 낮추는 게 진행이 될 것이다. 결국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을 활용한 삼성생명의 이익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시장은 이런 시나리오를 짜면서 삼성생명이 수혜주로 뽑히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도 올라갔었던 이유가 되겠고요. 하지만 주말을 거치면서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었죠. 이런 얘기가 어디서 흘러나왔습니다. 재계에서 삼성그룹의 손해보는 금융지주사 전환을 무리해서 도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거론된 겁니다. 왜냐? 바로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의 지분이 조금 부담이 됐던 건데요. 삼성전자의 지분 경영권 위협 없이 매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해서 들어오는 대규모 현금이 없을 것으로 보이면서 이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서 한동안은 좀 잠잠할 것으로 보이면서 주가가 내림세를 오늘 기록하고 있죠.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금융이나 전자, 바이오, 이 수직 계열화가 이미 삼성그룹이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무리하게 금융지주사로 전환을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정부가 최근에 카카오뱅크 등의 IT 기업들을 인터넷 은행 선정자로 얘기를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삼성 때문에 다시 한번 금산분리가 주목을 받으면 분명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얘기 등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요소라던가 경제적인 요소라던가 여러모로 지금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겠죠. 이 때문에 삼성생명 오늘 주가 8% 이상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이 모두 거치고 난다면 다시 한번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을 건지 장기적인 시각에서도 전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할게요. 화장품주가 오늘 반등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대비해서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등등의 화장품주 실적이 모두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요. 3월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액이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가 있었습니다. 앞선 일본 지진에 따른 수혜주로도 꼽히기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들 종목군에 대한 시각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이슈는 두산건설 이야기입니다. 송도의 발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주가 흐름은 오늘 거의 종가 부근, 전일 종가 부근에서 움직임 보이면서 미미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식의 해석이 필요한 것인지 점검하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다섯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심도 깊은 전략은 마켓 인사이드로 넘어가시죠.